오늘 이 시간 진짜 전략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도 다가오고 있잖아요. 변동성이 더욱더 커지진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외환 시장의 변동성도 상방으로 켜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먼저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볼까요? 당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요? 저희가요? 우리 시장이. 예. 어저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맥점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지지 못해 갈 때 가져야 되는 자리에서 오히려 두들겨 맞는 꼴이 됐어요. 또 상해 증시가 또 급락한 변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요 3월 11일 날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라고 이재용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이 이제 제기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리스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가상위 종목들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등등등등 이런 종목들의 그 변동성 에너지를 이게 상방으로 좀 줘야 될 자리에서 하방 변동성을 좀 증폭시키는 효과가 나올 것 같아서 요거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롤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선이 이번 3월 11일로 끝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전선을 6월물로 이동시키는 거는 이제 4, 5, 6도 지금 현 에너지가 계속 지속되겠습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쯤 이게 줄어드냐만 계속 추적할 겁니다. 이 숫자의 기준은 작년도 12월 11일 날이 이제 12월물 첫 거래되면서 현재까지의 그 선물 누적 규모가 4조 5천억, 외국인은 매도고 금융투자는 2조 3천억. 요게 이제 청산되면서 롤오버 에너지가 어떻게 되나. 그리고 현물 쪽에서는 보시면 9조 7천억을 매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연기금은 요 숫자가 외국인보다 더 큽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작년도 12월 11일 네. 그러니까 12월물 거래되는 구간만 딱 찍어봤습니다. 14조를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언제쯤 멈출까? 요게 가장 큰 관건이고요. 그리고 기승전 삼성전자라고 요새 좀 계속 외국인이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계속 추세적 매도, 그렇죠. 연기금 계속 매도. 그나마 그동안 금융투자가 좀 빨간 색깔로 3월 3일까지 좀 사줬는데 여기도 매도.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만 여기도 12월 11일부터 3월 8일까지 개인 투자자만 현물에서 35조 중에 15조를 삼성전자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다 물리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15조 들어온 게 수익 구간이 이제 다 마이너스 구간으로 8만 원을 붕괴하면 그런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됐다는 게 또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어저께 이 오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410원. 그러니까 파생 시장이나 그 시가상위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은 어저께 11시부터가 이제 딱 이상이 나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 시작하고 30분 만에 중국 증시가 중요한 자리가 그 3,450인데 이거 네. 3,550까지 갔다가 거기서 급격하게 밀리면서 우리 그렇죠. 여기서 3,400억의 매도 압력이 나오면서 무려 선물을 415에서 407까지 급락시켰다는 이 부분, 이 에너지가 오늘도 지속이 될 것 같거든요. 기술주가 급락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금리, 은행주, 그다음에 과거 전통 그 코로나 피해주였던 종목들만 플러스고, 그건 다우지수를 플러스를 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지만 우리 시장은 기술주가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오늘 변동성을 어느 정도 확대시키나.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 삼성전자는 81,000원, 81,000원. 네. 그다음에 선물은 400포인트. 이 400포인트가 전에 2,950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지하는지 오늘 검증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러니까 이번 주 만기 때까지는 삼성전자 8만 원, 그 다음에 선물 400,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2,950. 요게 지지해주고
막아내면 그나마 기대하겠는데 그거를 네. 지지 못하면 이 변동성은 더 확대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2,996에서 끝났으니까 2,950이 얼마 남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오늘 어떨지 궁금한데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8만 1,000원을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뭐 불법 경영 승계와 관련한 또 재판이라든지 이러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그것도 이제 3월 11일 날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판결은 아니고 이제 그 재판이 시작이다 그러는데 네. 또 요때 이제 미국 또 기술주가 급락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도 또 이런 그 법률 리스크가 딱 들어오다 보면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어저께 70만 원을 붕괴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시간 통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85만 원 이상에서 그다음에 삼성물산은 15만 원 이상 매도하고 이 리스크를 자꾸 확인하자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작이 이제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이재용 부회장께서 요번 법률에 어떤 법률이 걸려 있느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심사하는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거든요. 근데 이 법률 리스크 보면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제목만 보시죠. 네. 외관법, 재무제표 허위 작성 외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그 다음에 또 업무상 배임죄, 이 세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유죄 판결되면 이 형량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이거에서는 무죄를 판결해야 되거든요. 그걸 결정하실 분이 이 세 분인데 요 두 분이 요번에 새롭게 오신 분들이에요. 네. 인사이동. 그리고 주임 판사가 이 여성분인 박사랑 부장판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과거 데이터나 판결의 연결고리를 딱 하면 좀 싸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 법률 이 대등재판부의 또 주임 판사의 역할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추적해야 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이런 호재가 나왔는데도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어떤 호재요? 삼성전자 미 오스틴에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공장 이제 건설 확정하고 여기에서 이제 부품 단 이게 만약에 이런 불확실성이 없다면 시장은 이쪽 관련된 수혜주 찾자 시스템 관련된 종목들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쪽이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먹혀 들어가지 않고 또 어저께 이제 이런 뉴스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뉴스요? 삼성 SDS 대출 받아갖고 상속낸다. 상속세. 예. 이 부분이 또 시장에는 저는 삼성 SDS에는 이게 이제 나쁜 재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걱정했던 부분이 삼성 SDS 갖고 있는 개인 지분을 매각해갖고 거기서 재원을 마련하라. 그러면 시장의 주식 옛날에는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옛날 그 삼성 엔지니어링 유상증자가 실패해갖고 그래서 원래 삼성 SDS 지분이 11.2였거든요. 네. 그거 2% 팔아갖고 유상증자 이런 갖고 요번에도 삼성물산이 삼성 SDS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 또 변동성 또 지분 매각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오나 이걸 봤는데 오히려 담보가치 신용임은 이제 이렇게 해석해서 그럼 담보가치가 낮은 것보다 높은 게 좋겠지. 뭐 이런 예상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대장인 삼성전자가 계속 지금 불안하고 네. 그쪽 관련주가 빠지니까 하나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종목에서 이 옆에 이 그림이 DB하이텍의 에너지입니다. 예. 35만 원에서 7만 4천 원까지 100%나 급등했던 그렇죠. 에너지였거든요. 지난해 연말에.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보면 완전 하락 각도가 아주 급합니다. 그러네요. 예. 여기서 바닥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8만 원과 7만 5천 원에서 바닥. 그다음에 DB하이텍 대장주 이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더리 업체에 관련된 종목들의 바닥이 확인돼야 뭔가 우리도 이제 기술주나 이런 것들 이제 진정됐네. 그리고 성장으로 뭔가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 이게 확인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검증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확인하는데 한 3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문제는 네. 여기 아까 이제 법률 리스크에 연결된 종목들이 지금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
한번 고점 찍고 그 불확실할 때는 제가 인위적으로 고점에서 21%나 38.1을 빼보면서 실제 위치에 중요한 맥점을 찾겠습니다라는 이 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습니까? 몇 %나 빠진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21% 넘습니다. 아, 이제 네. 요게가 10월 말에 그 62만 원인데 62만 원과 65만 원 여기서 검증을 돼야 돼요. 그렇죠. 바닥이 잡혀야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근데 아까 재무제표라든지 여러 가지 외관법이라 여기에서 이제부터 판결의 뉴스가 막 앞서가서 이게 분식회계 문제 또 극대화시키거나 뭘 할 때 이게 노이즈가 생기면은 요번에 저점이 어딘지 이게 확인해야 되거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확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또 삼성물산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지금 이 두 가지 종목들이 하락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그룹의 어떤 핵심 지배구조 관련된 종목들인데 지금 이렇게 하락 각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우량주들이 이런데 다른 것들이야. 뭐 이렇게 개념이 또 잡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검증되는데 이 재판 불확실성, 법률 불확실성 이게 또 금리 불확실성까지 겹치니까 일단 한 빠르면 3월 말, 길면 그 롤오버를 자꾸 시키니까요. 5, 6월 달까지 이 불확실성이 검증이 될 때까지는 시장은 리스크 관리나 변동성 관리. 그러니까 이게 또 지금 시장을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그래서 시장은 건설 건자재, 유통소비, 중국 연결고리에 이런 백화점이나 뭐 컨텐츠 네. 이거를 발목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이 여기서 안정이 돼야 주도주도 뭔가 치고 나갈 수가 그럴 수 있는데 있죠. 예. 이게 발목 잡으면 이제는 사람들이 그 주도주로만 갖고 있는 게 다 분산돼 있을 거예요. 네. 여기 물린 거를 어떻게 커버하려고 올라가는 거 파는 또 이런 변동성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도주의 섹터도 뭔가 차익 실현 욕구가 더 심해지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로 샤해진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특히 3월 11일 날 좀 특히 오늘부터 그 기술주가 미국 시장 부러졌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죠. 지금 네. 우리는 디커플링이 나와야 돼요. 근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시가가 저가면서 뭔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든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삼성전자 돌려야 됩니다. 네. 8만 원 지지해야 되는데 그게 8자가 7자가 보이는 순간에 이게 또 심리적인 변동성에 예의가 달라지는 그러면 비관론 극대화 전략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주냐 그거 확인하는 구간이 이번 만기 구간이 아닌가. 오늘부터 확인하자 이렇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특히나 확대될 수 있는 시장에서 해외발 악재도 지금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에요. 경기가 회복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올라가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또 시장에 심리상 악재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FOMC 회의까지는 또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어떨까요, 이러한 변수들은? 그래서 그 금리에서 지금 은행주하고 네. 이제 보험주하고 막 이런 그리고 거기에 대장주 그러니까 은행주에는 지주회사한테 물어보겠고요. 저는 이 종목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요? 삼성생명. 삼성생명이요. 네. 그러니까 이 삼성생명은 지금 그나마도 우상향 각도예요. 그렇죠. 그나마 삼성 뭐 그룹주 보험주고, 중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4월 말까지 이제 이건희 회장님의 이 20%가 이게 빠집니다. 요게 어떻게 구조화시키는지. 그래서 이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중요한 이 삼성 SDS 이 개인 지분들 이 9%를 담보 잡아갖고 해결하시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부진 서울 호텔 신라 대표는 요 3.9%는 이것도 한번 또 공익재단 사임하셨거든요. 네. 삼성생명 공익재단. 그럼 공익재단 후임은 그리고 아까 삼성생명의 이건희 회장님 지분이 빠져나가면 대주주가 삼성물산으로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금산법은 그리고 공익재단 그리고 상속세 그리고 공익재단에서의 그 구조조정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 에너지가 각각
롱숏을 만들더라고요. 네. 삼성그룹 하락하는 쪽과 상승하는 쪽. 근데 이 상승하는 쪽도 에너지가 이게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직전 고점을 치고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강한 에너지가 나온다면 상쇄 효과가 나오겠지만 그렇지도 않을 때는 뭐랄까 삼성그룹의 중심이 다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확인되는 과정이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FOMC까지는 좀 검증을 하자.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IT주들 지금 물려 계신 분은 제가 넉넉 잡고 3개월 동안 참으셔야 될 것 같고요. 3개월이요? 예. 여기 바닥 잡는데 1개월. 그다음에 대반등과 확인해 주는데 1개월. 그래서 대충 한 2,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뭐 중국 유통, 소비, 보험, 뭐 은행 이런 것들 까꾸로 지금 52주 최고가 가고 있는 은행주 저는 매도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예. 오히려 지금 더 빠지고 있는 IT가 삼성전자 7자 보이면 오히려 그때부터 분할 매수하는 게 오히려 앞으로 3개월 후에는 또 시장이 또 반대로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런 시소를 미리 생각하는 전략이 어떻겠나. 그래서 여전히 그 뭐랄까 핀셋 전략으로 타이밍을 잡는 시장이지 예. 이 장은 그냥 추세로 갖고 가는 장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할 글로벌 변수들도 지금 뭐 차트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저는 빵이 돌아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직 돌아올 기미가 없어요. 이것도 한 3, 4개월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하고 애플, 테슬라는 500불을 지지하나 붕괴하나. 네. 그리고 애플은 전번 요 작년도 9월, 10월 달에 이 바닥 이 110불을 지지하나 붕괴하나. 110. 네.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테슬라는 9월 2일 날 고점인데 여기가 지금 오늘 550불, 580불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리고 애플이 140불 고점 찍고 지금 110불 단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바닥을 검증하는데 시간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이 이머징 ETF. 네. 50불을 지지하나. 지금 얼마 정도예요? 지금 52불입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9월달 고점을 그 저항이 이걸 그 직전 고점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그런 에너지가 보여야 되고 여기에 이제 중국 연골고리가 있습니다. 텐센트, 알리바바, 삼성전자, TSMC. 즉 EM 지표의 1등부터 4등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이 이 네 가지거든요. 네. 이 종목들이 검증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상해 종합지수 어저께 보십시오.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예, 고가 저가가 120포인트입니다. 예. 오늘 이거 돌아서야 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 3,450짜리는 과거 7월부터 12월 달까지의 이 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구간에 우리는 2,450과 2,250에서 박스 장세였다가 12월 달에 치고 나갔거든요. 네. 여기는 1월 달에 치고 나가다 다시 그대로 원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450 이거를 깨서 다시 흘러내리는 에너지라면 우리가 지금 중국과 연결된 주도주가 뭐 유화, 뭐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 그리고 또 유통 소비 이런 종목들마저도 훼손될까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시장을 읽을 때 가장 또 중요한 체크 포인트. 그래서 오늘 쫙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다 플러스적 측면보다는 마이너스 측면의 그 그러니까 중요한 맥점을 건드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이번 주에 목요일 3월 11일부터 다음 주 3월 17일 FOMC 때까지 요 일주일 동안이 이 검증하는 구간, 네. 검증하는 구간, 그 떨어지면 밑골이 달리고 또 거래량 증가해야 되고 오히려 디커플링 에너지, 미국 시장 기수가 부러져도 우리는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두 축이 지지선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순환 상승이 나오는 그런 디커플링 장이 나와야 줘야 된다. 그거를 시장한테 물어보자. 그렇지 않을 때는 저는 좀 맞고 간다. 그러면 장은 3개월 동안 한번 맞는데 어디까지 맞는지 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그 주도주도 훼손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뭐 유통 소비주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 뭐 그다음에 요새 하이트 진로
라겐나 이런 중국 소비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오히려 매도해서 현금 만들어 놓고 이 기술주가 어디서 방어하는지 이게 무너지면 주도주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서 한 일주를 지켜봤다가 막았네. 그럼 다시 주도주로 다시 집중하는 네. 이런 차별화 전략의 일주일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저께가 이 시장에서 좀 뭔가 감각 있거나 현장에서 보면 갈 때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맞았어요. 오히려. 네. 그러면 그거를 상쇄하는 에너지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데 그 일주일간 찾기 바랍니다. 그게 네.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바닥이 잡히면은 좋을 텐데 약간 지금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치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